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합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반명이네, 비명이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운명숙명. 그러니까 매번 어딜 나와도 매번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시고 뭐 제 눈에는 아무튼 무슨 뭐 갈등을 빚은 것은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실제로 반명이다. 정청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자기 정치한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발목 잡는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온라인상에. 그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저를 갈라 놓으려 해도 네. 저희들은 안 헤어질 결심을 오랫동안 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아, 그건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공항에서도 눈빛으로 확인했습니다. 눈빛. 이러니까 의심을 사는 거야. 눈빛. 왜 의심사는 줄 알 것 같아. 눈빛. 손을 잡고 악수하는 순간에도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온기 눈빛. 저랑 멘트가 비슷해. 저 핫팩 얘기했잖아. 당 대표는 이번이 이제 처음이신데, 네, 그 전에 정치인 정청래와 네, 당 대표 정청래의 표정이 네. 너무 달라 보여요. 그 전에는 정치가 너무 체질에 잘 맞아서 예. 신나 보였거든요. 네. 제 눈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지금도 신납니다. 좀 힘겨워 보이던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당 대표가 되다 보니까 제가 피오해인 신분으로 많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도 하죠. 오해를 많이 사는 그렇죠. 예, 오해인. 예. 서 있으면 왜 서 있냐 그러고 그래서 앉으면 너 왜 또 앉았냐 그러고 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당 대표의 무게감은 일일이 오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도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맞고 가는 경우가 많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대표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시절만큼 하겠습니까?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우리는 이재명- 이미 다 잊었는데 네. 대표 진짜 힘들었어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제가 옆짝꿍으로 2년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의총만 하면 1.5m 떨어진 발언대에서 대표 사퇴하라고. 맞아. 그러면 이제 이재명 당시 대표는 그냥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옆에서 보기가 참 굉장히 저도 어렵고 민망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제가 17배 쉽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 그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네. 특히 1기 때는 네. 진짜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어요. 당내에도 세력이 없고 네. 이재명 대표를 막 대놓고 지지하는 의원들도 눈에 안 보일 정도였는데 그때 그러면 정청래가 호위무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가 2년 동안 다 네. 교통정리했죠. 그러면 1기 이재명 대표의 의원들로부터 받는 사랑과 네. 지금 대표님이 의원들로부터 받는 사랑 누가 더 큽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가 느끼기에 받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제가 훨씬 더 가볍다고 볼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표에게 쏟아붓는 사랑은 제가 훨씬 가볍고 그렇습니다. 가벼. 메타인지가 굉장히 발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어렵게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을 2년간 지켜봤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저에게는 많이 위로가 되고 또 헤쳐나가는 뭐 노하우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그럼 중요한 것은 네. 일일이 해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요. 네. 나중에 지지자들이 다 알아주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네. 자, 그러면은 현안 이야기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 검찰 개혁이요? 예. 그거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내용에 앞서서 네. 제가 실망 포인트 먼저 좀 네. 들어가겠습니다. 반천까지 나설 필요 없어. 왜냐면 이것도 나는 지금 화가 좀 나 있는 상태거든. 예. 자, 우리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는 소통을 잘하는 정치인이었어요. 네. 근데 당대표 되고 나서는 언론도 잘 접촉하지 그래요? 않고 소통을 안 하더니 예. 급기야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함구령을 내렸어요. 나는 거기서 진짜 솔직히 너무너무 실망했던 게 뭐냐면 예. 검찰청 폐지 법안을 지난 9월에 통과를 시키고 1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네. 왜 유예 기간을 뒀냐? 그 사이에
치열하게 토론하고 수기하고 다듬자는 거야. 아 그렇죠. 와 그런데 지금 이 뜨거운 국면에 예. 함부령을 내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많이 실망했어요. 오늘 매불쇼에 나와서 그 솔루션을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매불쇼 특종. 아 무슨 특정을 위해서. 네. 또 좋아. 아 일리가 있네. 아 일리가 있어 일리가. 왜냐하면 당에서는 내일 의총이 잡혀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도 정부 입법안을 어제 처음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각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거기서 내용적으로 약간 합의된 것을 좀 얘기를 하자, 토론하자 이런 취지였고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뚫린 입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아. 네, 어제도 이제 몇 번 했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오늘 서울공항 일본 가실 때 이제 배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다 해결된다. 걱정하지 마라. 아 그럼 공항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셨습니까? 하여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잘 조율이 됐습니다. 어. 조율된 것을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뭔가요? 네. 충분하게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한다. 그리고 법의 통과는 국회 몫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 가능하다. 네. 기사 보신 거 아니에요? 네? 기사가 워딩이 너무 기사 좀 올려주세요. 아니, 왜냐면 조율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워딩. 최초 공개라고 하셨는데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사 보신 것 같아. 이재명 대통령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또 이렇게 보도로 지금 저희 확인했는데 검찰 개혁 및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 네.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봐봐요. 수렴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공항의 반전이라고 네,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매우 유익한 그렇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워딩까지는 저희가 뭐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검찰 개혁 관련해서 서로가 의견을 나눈 거는 사실이군요. 그래서 크리스탈 파서블. 크리스탈 파서블이 뭐야? 크리스탈이 뭐죠? 수정. 수정 가능. 수정. 파서블이 뭐죠? 가능. 네, 크리스탈 파서블. 많이 힘드시다. 유머가 옛날 같지 않아. 이게 어려운 거야. 지금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어. 아니 이분 성함이 뭐라고요? 최형진 씨입니다. 감각을 좀 익히셔야 될 거예요. 저 감각 익히는 순간 일자리 다 잃어요. 지금도 위태롭거든요. 아니 저 조청 있잖아요. 조청 곽수산 선생은 금방 알아듣고 막 웃더라고. 크리스탈 파서블 하니까. 네. 의전이죠.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저 지시가 없었다면 교통 정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검찰 개혁을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을 거야. 네. 그게 제가 어제 이제 그게 발표가 되고 오늘 이제 매불수가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네. 날짜를 잡아도 왜 하필이면 그러니까요. 날짜로 잡았냐. 네. 가장 어려울 때. 이거 어려운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보좌관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대표님 제가 잘 풀릴 거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네. 근데 오늘 잘 풀렸어요. 잘 풀렸어요. 네. 네. 크리스탈 파서블. 수정 가능하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전문가분들하고 자세한 이야기. 제가 전문가입니다. 다 물어보세요. 대표님랑은 이제 큰 이야기를 나눠야 알겠습니다. 되니까 디테일은 잠시 후에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웃음은 싹 사라지는 이야기들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공교롭게 오늘 잡았는데요. 김병기 의원 어제 윤리감찰단에서 제명을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일단락이 되나 싶었습니다만 김병기 의원이 나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재심을 청구하겠다라는 의견을
SNS에 올렸죠. 예.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좀 진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좀 어려우실 텐데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공이 대표님한테 넘어간 것 같거든요. 윤리심판원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처분 통지서가 가게 되고요. 예. 그리고 바로 재심 신청이 가능하고 그건 누구든지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밟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재심이 청구되면 곧바로 윤리심판에서 그 재심을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다시 한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윤리심판원 이슈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뭐 몇 분 후에 윤리심판 그 원장님과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네, 당 대표 차원에서의 네. 카드는 뭐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당 대표에게 비상 징계권이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비상 징계권을 사용하지 않고 윤리심판원에 회부를 한 상태입니다.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고요. 그리고 윤리심판원은 당 대표 지도부와 무관한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요렇게 제가 좀 물러나드리면 좋겠는데 네, 그냥 굉장히 그냥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게 형평성이 좀 어긋나 보이거든요. 저는 네, 네, 네. 왜 그러냐면 네. 자 보십시오. 강선우, 김병기, 장경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게 갈리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강선우는 비상징계권을 행사해서 제명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김병기는 강선우보다 훨씬 더 많은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비상징계권 얘기는 안 하셔요. 그리고 장경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 발표가 아직까지도 없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 예.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측면이 제가 있습니다. 피오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설명을 드리면 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징계를 하려고 소집하는데 이미 탈당을 했어요. 그럼 당원이 아닌 거예요. 네. 당원이 아닌 경우는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했던 것은 징계를 하려고 소집을 했는데 탈당을 했으니 징계를 할 수 없게 됐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단계에 뭐가 돼 있냐면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탈당을 하는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에서 제명해 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회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선우 의원은 정확하게 비상징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상태에서 윤리심판원에 제명해 준하는 것으로 서류상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에 비해서는 현직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루라도 쉴 수는 없어요. 원내대표가.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법안들에서 네네네. 뭐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상 윤리감찰을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25일 날 윤리감찰을 지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는 순간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비공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5일 날 비공개 윤리감찰 지시를 밤 9시경에 제가 합니다. 네.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감찰을 지시를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신년 인사차 봉화마을에 갔죠. 봉화마을에 갔는데 기자들이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강선우 의원은 윤리감찰을 지시했는데 김병기 의원은 왜 안 하냐? 네. 어떻게 된 거냐? 그렇습니다. 계속 묻는 거잖아요. 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감찰을 지시했다. 근데 비공개를 했다. 25일 날. 그러면서 1월 1일 날 그게 공개가 됩니다. 네. 공개가 되는 순간
원내대표를 직을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개가 됐고 그래서 급히 상경을 해서 1월 1일 밤 늦게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을 하는 회부를 결정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네. 지금 감찰 중에 있고요. 네. 이 문제가 일단 수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네. 장경태 의원이. 어제 경찰 소환 조사를 네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윤리 감찰은 계속되고 있고 윤리 감찰을 하게 되면 감찰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네. 그것은 아직 결정된 형태로 올라온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궁금한 네. 걸 좀 네. 여쭤보면 너무 세게는 하지 말고. 아니 궁금한 거 어차피 반청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 결과를 보고서 징계를 하겠다. 전 그것도 맞는 방법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김병기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에게도 수사 결과를 그럼 공의 보고서 결론을 해도 맞을 텐데 그게 이제 선우가 안 맞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장경태 의원의 의혹은 한 건이에요. 근데 김병기 의원은 13건이고 13건이야. 더 늦게 들어갔는데 더 빨리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의 문제, 그리고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의 문제, 그리고 누구는 수사를 보고 판단하고 누구는 수사 앞서서 징계를 먼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관된 원칙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아니, 그래야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은 승복이 것이 더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아는 것이 예를 들어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도 비상징계를 했다면 이 말이 맞죠. 근데 둘 다 윤리감찰하고 둘 다 지금 윤리심판원 이렇게 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크게는 없는 거예요. 절차상에는. 네네. 시간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좀 편을 들어드리자면 누구 편? 당 대표님의 편을 드리자면 저분은 친청입니까? 아 이제 한숨 돌리시네. 되게 좋아. 밸런스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아, 사실 네. 장경태 의원의 의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의혹 자체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 반면 네. 김병기 의혹은 의혹이다라고 주장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박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김병기 의원 본인이 네, 거기에 대해서는 메신저로 공격하는 보좌관에 대해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뭐 게 그럴 수도 보이고 있겠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 사실은 녹취부터 시작해갖고 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수사기관이 뭐 도장을 찍어주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명확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빨리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영입인재 케이스. 인재 영입 대상인데요. 아니 근데 저 대표님 이제 이 이슈는 이제 요까지만 할게요. 네네네. 저는 민주당적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가질 이유가 없고요. 왜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은 진짜 이 전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 예. 기댈 때가 민주당밖에 네. 없어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메이저 언론에서 나를 친민주당 성향이라고까지 분류를 하더라고요. 네. 친국민의힘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만큼 이제 정말 저는 정말 간절하거든요. 민주당이 정말 잘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병기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악연도 없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 너무나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우리 대표님은 제가 봤을 때는 친소 관계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이미 들어간 건들이 많거든. 드러난 건이 많아. 이거는 혐의가 아니야. 의혹이 아니야. 사실로 드러났어. 지금 엄청나게 해악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단호한 입장을 좀 결단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네. 사실은 어제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같은 일이 안 일어났으면 아마 최고위원 긴급회의 소집에서 저희가 무엇인가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윤리심판원이 이렇게 났고 그리고 윤리심판원의 이제 지금 심리 중이기 때문에 네. 윤리심판원의 프로세스를 저희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네. 그리고 최욱 씨가 매불쇼에서 네. 하여튼 매일 불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저도 쉽지 않아요. 욕 많이 지금도 욕 먹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하여튼
공사 구분은 제가 명확하게 합니다. 네. 근데 어제 3.15 의거 제66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행동의 날이었습니다.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처럼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없고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마산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외침은 4.19 혁명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의 용기를 만들며 민주주의 역사를 바꿔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3.15 의거 4.19 혁명의 숨은 참여자들까지 끝까지 찾아내고 합당한 예우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불의에 저항한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중동 상황 속에서 귀국하지 못했던 우리 국민 204명이 군 수송기로 무사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전명 사막의 빛, 혼란과 불안에 떨던 국민들에게 글자 그대로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내기 위해 군용기 투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신 대통령의 결단이 무사 귀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정부와 군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불안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안보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 국민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이 10분 발휘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중동 상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동요하며 에너지와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석유 가격 최고 가격제 시행과 추경 편성이라는 두 가지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유 유통 물류업계와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서민을 보호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유가 안정도 타이밍, 환율 안정도 타이밍, 민생 안정도 타이밍입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계획에 적극 찬성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선거용 혈세 살포라는 등의 국민의힘 망언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발언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여의도 문법으로 곡해하지 말고 적극 동참하기 바랍니다. 사실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은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3년 동안 했던 버릇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이 많이 거칠 것 같아서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필요한 민생에 투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그러면 지금 중동 상황으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에 나몰라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야당의 태도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대외 여건이 복잡한 때일수록 국회가 나서서 경제와 민생 전반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 방파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추경 소요 규모를 신속히 파악해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가 작년 5월이었는데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이 기록을 깰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역대 가장 빠르게 추경 집행이 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법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찰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릅니다.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집행권 등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고 이해찬 대표님의 전 총리님의 49제였습니다. 저도 추도사를 했습니다. 고 이해찬 총리의 말씀처럼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큰소리치며 방패를 자처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의 칼날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철통보안을 외치면서도 정작 논리적인 질문 앞에서는 횡설수설 답변을 피하는 모습. 이게 정말 당당한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잘못을 저지른 친구를 감싸르다 오히려 같이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꼴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이 대표를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법사위의 공정성마저 무너뜨린 그들의 선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화려한 말잔치 뒤에 숨겨진 진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수밖에 없음을 이번 국정감사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